요즘 사교육비 가지고 말들이 진짜 많죠.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말입니다. 공교육의 정상화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공교육의 정상화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사교육비를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사상 최대치 2023년 기준으로 43만 4천 원이나 쓰거든요. 6년 사이에 59.6%가 늘어났으니까 사교육비 망국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이 공교육의 정상화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서는요. 노동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것도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기업 임금하고요. 중소기업 임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어느 부모라고 하더라도요. 내 아이가 대기업 들어가길 원합니다. 대기업을 들어가려 그러면 공부를 잘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사교육비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을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형적인 이 임금 구조 저는 절대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의 임금 너무 말입니다. 하청기업을 쥐어짜지 말고 여유 있게 주는 거예요. 여유 있게. 그러면 말입니다. 아마 중소기업도 갈 만한 곳이 될 거예요. 절실하다고 봅니다.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그렇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사이도 또 문제가 있잖아요. 예, 정규직은 엄청 높은데 또 비정규직은 낮고 이것도 노동개혁의 대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엄청나게 심한 것은요.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비정규직을 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죠. 구조적인 문제라는 뜻이에요. 저는 핵심 솔직히 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요. 결국 말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있어야지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엄청나게 안 들어가도 되고요. 뭐 저성과자나 이런 사람들은 좀 해고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기업도 여유가 생겨서 중소기업에게 내려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리한 제도도 정비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제도 그렇고요. 주 52시간제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인상도 그렇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그렇고요. 모두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거든요.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기업은 나눠먹기가 안 됩니다. 대기업이 독식하는 구조를 가져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이 점점 어려워지면 그것은 결국 말입니다. 중소기업을 안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이 최악이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지금이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이거든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 확실한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요. 중소기업에 가도 살만하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갔을 때 오히려 일을 더하니까 더 벌더라.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대기업하고 임금격차는 날 수밖에 없는데 일을 더하면 대기업보다 더 많이 받더라. 이런 구조 말입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근본적인 사교육비의 어떤 감소, 감축 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노동계획이 없는 한 사교육비를 줄이기도 저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